2026년 3월 3일 한국 증시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. 특정 종목들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쪽으로 확 쏠렸죠. 자, 오늘 이 시간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요동쳤는지 그 원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에서 무려 8,000km나 떨어진 곳, 정말 먼 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이렇게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걸까요? 좀 신기하지 않나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실체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그럼 이 모든 소동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날 시장을 그냥 통째로 관통해버린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. 네, 바로 이니스였습니다.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이란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산유국이잖아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해오는 핵심 통로,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소식 하나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제대로 건드린 셈입니다. 자, 이런 지정학적 위기 소식이 딱 터지니까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반응한 섹터가 있었습니다. 바로 방위산업, 이른바 방산주들이었죠. 사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게 K방산, 요즘 수출로 정말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시장의 똑똑한 돈이 제일 먼저 이쪽으로 달려간 이유,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들 좀 보세요. 빅텍, LIG넥스원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현대로템까지. 와,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방산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같이 날아올랐습니다. 시장의 모든 관심이 얼마나 이쪽으로 집중됐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?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?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조 8천억 원. 이게 뭐냐면요. 방산주 대장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. 딱 이 한 종목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돈입니다. 무려 1조 8천억 원이에요. 와, 시장의 자금이 얼마나 무섭게 이쪽으로 쏠렸는지 실감이 나시죠?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상승률이에요. 빅텍은 아예 30% 상한가를 쳤고요. LIG렉스원이나 하나시스템도 거의 상한가에 가깝게 폭등을 했습니다. 이건 그냥 주가가 좀 올랐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그야말로 폭발했다는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도가 방산주였다면 그 파도가 만들어낸 여지는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맞습니다. 중동에서 분쟁이 나면 사람들은 뭘 걱정할까요? 바로 석유 공급과 물류죠. 이 걱정이 시장에서 두 번째 랠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정유사나 가스회사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랑 해운주들이 일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될까? 이런 물류 대란에 대한 걱정이 이 주식들을 위로 쭉쭉 밀어 올린 거죠. 그리고 이 두 번째 파동도 방산주 못지않게 정말 강력했습니다. 대한해운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대표 정유사인 S오일도 하루 만에 28% 넘게 급등했어요. 자, 보세요.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시장을 뒤흔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날 시장이 과연 이 전쟁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움직였을까요? 사실 그건 아닙니다. 이 거대한 파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이유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도 있었거든요. 이 화면이 오늘 시장의 두 얼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은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에 휩쓸려서 같이 움직인 테마주들이죠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이쪽은 그 파도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펀더멘탈이나 기술력 같은 개별적인 뉴스로 자기 갈 길을 간 기업들입니다. 시장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을 동시에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죠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크윙이라는 회사입니다. HBM, 요즘 정말 핫하죠? 고대 역봉 메모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AI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에요. 근데 테크윙이 바로 이 HBM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장비의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. 투자자들은 저 멀리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 돈을 던진 겁니다. 이런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이 거대한 전쟁 이슈를 뚫고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게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아니겠어요?
그럼 이제 이날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숫자로 한번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데이터가 가장 객관적이니까요. 와, 이 그래프가 그냥 모든 걸 다 말해주네요. 방산 섹터에만 하루 동안 무려 4조 2천억 원의 돈이 몰렸습니다. 2위인 해운업이랑 비교해도 3배가 넘는,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규모죠.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어디로 향했는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키워드를 분석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역시나 방위산업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종목이 무려 8개나 그날의 주도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여기에 드론이나 전쟁 같은 연관 검색어까지 합치면 뭐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. 자,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루 동안의 해프닝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.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이 오늘 같은 날엔 유독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걸 분석한 게, 자, 이런 급등주를 쫓아가세요,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시장이 외부의 큰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, 그리고 그 충격의 파동이 어떤 순서로 퍼져나가는지,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단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사건들을 주시해야 할까요?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기업들은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,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